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혹시 여러분 상안검 쌍꺼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상안검 수술이 뭔지, 쌍꺼풀 수술이 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는 워낙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상안검 쌍꺼풀이란 말, 이게 뭐지? 라는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수술하는 거를 상안검, 안구의 위쪽을 수술한다. 그래서 상안검, upper blepharoplasty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구의 아래쪽을 수술하는 건 하안검, lower blepharoplas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눈매 교정, 눈썹파 거상술, 이런 모든 수술에 눈 위쪽을 수술하는 수술은 상안검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 아래쪽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눈밑 지방 제거 수술, 하안검 수술,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원래는 lower blepharoplast입니다. 그래서 상안검 쌍꺼풀 이게 뭐죠? 라는 건데 같은 말이다.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upper blepharoplasty 주로 50대 이상의 나이가 드신 분들만 하는 수술로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인종적으로 쌍꺼풀 라인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흔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실 쌍꺼풀이 있는 것 자체가 우성이기 때문에 훨씬 많죠. 많은 사람들이 다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쌍꺼풀은 있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쌍꺼풀 라인으로 피부가 처지니까 그 처진 피부를 커버해 주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상안검이라고 부르는 upper blepharoplasty라고 전 세계적으로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더블 아이리드 플라스티라고 해서 그 상안검 수술에서도 특히 쌍꺼풀이라고 더블 아이리드, 그러니까 라인을 만든다, 이 뜻을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는 사실은 서구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요쪽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쌍꺼풀이 우성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쌍꺼풀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내가 쌍꺼풀 수술이나 상안검 수술이나 할 때 어떻게 이것이 생기는지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쌍꺼풀 수술의 원리는 뭐냐? 쉽게 말해서 눈을 뜨는 근육과 피부를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서양 사람들은 다 그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을 뜰 때의 원리는 커튼의 원리입니다. 즉, 눈 뜨는 근육이 리베이터 머슬들이 안쪽에 있고, 그 리베이터 머슬을 연결하는 이제 눈꺼풀,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우리가 보통 리베이터 컴플렉스 혹은 쌍꺼풀 라인 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눈 뜨는 근육이 피부와 연결되어 있는 선이 쌍꺼풀 라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같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피부와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부와 연결되는 띠가 우리 동양인들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도 이 띠 자체가 많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냥 눈을 뜰 때도 좀 더 개슴츠레하게 떠지는 느낌으로 눈이 떠지는 거고, 쌍꺼풀 라인이 있으면 눈을 뜰 때 여기가 피부에 탁 붙어 있으니까 딱 접히듯이 피부가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커튼처럼 커튼이 쫙 쳐지면서 쌍꺼풀 라인이 쫙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쌍꺼풀 라인은 뭐냐? 눈 뜨는 근육과 피부를 연결해 준 선이다. 그런데 에이지안과 코카시안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 연결해 준 선의 세기 자체가 코카시안, 즉 서양인들이 훨씬 세다. 그래서 이들은 쌍꺼풀이 있는 거고 우리는 쌍꺼풀이 없는 분이 더 많은 거다. 자, 그럼 쌍꺼풀 수술은 뭐냐? 이 근육과 피부를 이어주는 겁니다. 좀 더 어떻게 세게. 그래서 이 그림처럼 지금 이제 이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이 다 이제 근육과 피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육과 피부를 이어줘서 얘가 근육이 올라가면서 커튼처럼 피부가 처지면서 쌍꺼풀이 질 수 있게. 이게 원리죠. 그래서 결국 수술 전의 디자인은 대부분 쌍꺼풀 수술이나 상안검 수술 모든 나이대에 비슷하죠. 쌍꺼풀 라인을 정확히 디자인해서 수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절개 라인이 이제 아웃라인으로 하느냐, 인에서 아웃으로 갔냐, 이거는 이제 원장님과 상의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결정하게 되는 영역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안화 지방이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안화 지방을 빼면서 상안 건강근과 진피를 봉합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위쪽에 수술에서 결국 핵심적인 포인트는 상하건검근, 그러니까 근육과 피부를 이어줘서 쌍꺼풀 라인을 강하게 만들 때 불필요한 지방이나 많아 보이는 지방은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쌍꺼풀의 큰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위를 수술하는 방법은 쌍꺼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쌍꺼풀이라는 건 결국 상안검 수술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이제 20대이냐, 30대이냐, 40대이냐, 50대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부 처짐이 있느냐, 어느 정도의 근육에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쌍꺼풀과 상안검 수술은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쌍꺼풀 수술이라는 건 근육과 피부를 이어주는 수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40대, 50대가 지나면서는 눈 위쪽을 수술하는 이유가 대부분 20대, 30대처럼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게 메인 목적이 아니라 피부가 처지면서 라인이 가려진다거나 피부가 처지면서 전체적으로 우울한 인상이 된다거나 이런 피부의 처짐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20대, 30대처럼 좀 젊은 나이대 분들은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근육과 피부를 이어주는 이 띠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잘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쌍꺼풀이 풀리냐 안 풀리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결국 라인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40대, 50대가 지나면서는 그 라인뿐만 아니라 피부에 처짐이 생기니까 이 처짐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하느냐, 이게 다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보통 50대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눈 위를 수술할 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상이 혹시 너무 세 보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옆집 순이 엄마가 수술했는데 인상이 너무 사나워져서 저거 어떡하냐, 혹은 뭐 수술을 하고 나면 내가 나같지가 않고 너무 어색해 보인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40대, 50대가 지나서 피부가 처지는 게 메인인데 나의 수술 목표가 라인을 만드는 거라면 당연히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신체적인 나이는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는 근육이나 이런 신체적인 나이도 20대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쌍꺼풀 라인 자체도 20대들이 지는 것처럼 10대, 20대처럼 얄쌍한 라인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요즘은 내추럴한 쌍꺼풀을 혹은 내추럴한 상안검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최대한 얇게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처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당겨 올리는 것이 요즘은 모든 상안검 수술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눈썹화 거상술이라는 걸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썹화 거상술은 쉽게 말해서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처진 피부만큼을 떼어내고 처진 부분의 피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썹화 거상술은 꼭 감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썹화 거상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눈썹화 거상술을 하면 오히려 눈매 자체가 더 사나워 보이고 눈썹 자체에 하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술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간편하게 대신에 큰 부작용 없이 피부를 끌어올리고 근육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 눈매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눈썹의 하수나 아니면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아지면서 굉장히 사나워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적응증이 되는지를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눈썹이 처져서 피부가 처진 건지 아니면 피부 자체가 많이 처진 건지를 꼭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눈썹이 처지면서 피부가 처진 거면 그때는 눈썹을 위로 올려주는 이마 거상술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눈썹 자체는 그렇게 하수가 크지는 않은데 피부 자체가 많이 늘어져서 옆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짓눌린다라고 할 때는 이제 눈썹화 거상술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10대, 20대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비절개나 부분절개로 쌍꺼풀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퍼피한 아이리드를 가졌거나 정말로 절개 쌍꺼풀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절개 쌍꺼풀을 고려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30대, 40대 이분들한테는
라인을 만들고 싶으면 얇게 절개 쌍꺼풀로 라인을 만들거나 혹은 처져 있는 피부가 있으면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서브브로우, 그러니까 눈썹 하 거상술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자,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는 중년의 눈성형은 어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가장 자연스럽게 얇은 라인으로 나오는 것이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쌍꺼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하는, 근데 이때는 뭐라 그랬죠? 눈썹에 하수가 없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을 한다 그랬죠?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처진 피부만큼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은 만들어줍니다. 근데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절개를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실루 써 찝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비절개나 부분절개 방법으로 실루 써만 라인을 만들어줘서 훨씬 더 얇고 자연스럽게 라인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깊게 짚혀 보이지 않는 인상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브브로우 수술과 눈썹화 거상술과 비절개 쌍꺼풀을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눈 성형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가 젊고 처졌죠. 그리고 피부의 늘어짐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절개 쌍꺼풀 라인을 통해서 쌍꺼풀 라인을 정확히 다시 만들어주고 처진 피부만큼은 제거를 해주고요. 왜? 젊은 나이니까. 젊은 나이는 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런 분들 보겠습니다. 자, 이분 보면 일단 눈 위쪽이 좀 꺼지죠. 근데 이 눈 위쪽에 꺼지는 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눈 위쪽에 꺼짐은 이건 노화입니다. 왜 노화냐? 눈을 뜰 때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말려 들어가면서 생기는 노화이기 때문에 눈 뜨는 힘이 훨씬 좋아지거나 처져 있는 부분이 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꺼짐 현상은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꺼짐도 있지만 피부에 처짐도 있고 대신에 쌍꺼풀 라인은 본인의 현재 라인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눈썹화 거상술과 비절개 쌍꺼풀을 같이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아래쪽 부분 보면 피부가 많이 처졌습니다. 근데 이때도 뭘 고려를 해라? 눈썹에 하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마 거상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눈에 대한 수술을 하면 되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감별을 하는 게 퍼스트고, 그 퍼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분처럼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도 꽤 있고 피부의 처짐도 상당히 바깥쪽으로 많이 진행된 경우면 이럴 때는 눈썹화 거상술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인도 원래 본인의 라인 자체가 워낙 얇아서 그 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제 비절개 쌍꺼풀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진 피부나 근육은 눈썹화 거상술을 통해서 최대한 흉터가 남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가 예전에 가질 수 있는 눈으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쪽 부분은 아무래도 라인 쪽 부분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피부의 이 접촉 자체가 띠 자체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쪽 자체도 이제 좀 더 강화를 시켜주는데, 그거는 이제 절개 방법이 아니라 비절개 방법으로 실루써 왔다 갔다 하면서 유착을 통해서 라인을 좀 더 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안검 쌍꺼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다? 똑같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제 20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좀 젊은 나이대 분들이 눈 위를 수술하는 것과 40대, 50대 중년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눈 위의 수술적인 목표는 좀 더 달라진다. 대신에 이제 라인을 만드는 거냐, 처진 피부와 눈을 생기 있게 되돌리는 거냐, 이 목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정확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택은 이제 본인의 상담을 통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좋은 상담을 하시고 좋은 플랜을 잡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번 여름 굉장히 무더운데 여러분들 다 더위 조심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